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4일 일반 개방을 앞두고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이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9살 난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율성 선생이 작곡한 곡이 모레 열리는 중국 항일 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연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최종 후보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 시장이 복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의 숲이라고 불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일반 공개를 앞두고 불을 밝혔습니다. 왜 빛의 숲인지 화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문화전당은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천장을 통해 새어나오는 지하 공간의 은은한 불빛으로 빛의 숲 문화전당이 물들었습니다. 구도청과 무등산을 가리지 않도록 시설은 땅 아래로 숨었고 위로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오는 4일이면 문을 열게 될 문화전당 속에서는 준비가 한참입니다. 회화와 소리, 빛이 결합된 설치 작품부터 아시아 예술과 문화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삼은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근현대 아시아의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근현대 아시아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들, 공연예술, 퍼포먼스, 현대미술. 문화정보원 도서관에는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 도서 10,000권이 넘게 준비 중인데요. 방문한 시민 누구나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늘어나는 색색깔 천막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어린이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이 될 어린이 문화원도 개방을 앞두고 시연에 나섰습니다. 늘어나는 스판텍스 보자기를 가지고 천막을 구조화시켜가면서 놀이를 게임을 만들고요, 스스로.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친구가 되고. 오는 4일 부분 개방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가 문화전당이 어떤 모습으로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선생은 아시다시피 광주 출신이죠. 모레 중국 승전 기념일 열병식에서 정 선생의 곡이 연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입니다. 1937년에 작곡된 이 곡은 씩씩하고 대륙적인 기질이 느껴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행진곡입니다. 이 곡은 광주 출신으로 중국 내 항일운동에 투신한 혁명음악의 대부 정율성 선생이 작곡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국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이 곡이 연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2009년 건국 60주년 열병식,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중 사열식 등 중국의 대형 행사에 팔로군 행진곡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정율성 선생은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특강에서 한중 우호의 대표적 인물로 언급할 정도로 중국에선 유명한 인물입니다. 2005년에 당시 중국 문화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정율성 생가를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著名的音乐家郑立成先生的故居感到非常的高兴。我觉得郑立成和他的艺术在今天可以把中韩两国人民更好的连接在一起，来共。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2,400여 명의 군악대를 동원해 총 30여 곡을 연주하며 이 가운데 정율성 선생의 곡은 팔로군 행진곡을 포함해 3곡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초대 광주전남 연구원장 최종 후보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 시장이 복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광주전남 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2명의 응모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서 허 전 장관과 이 전 부시장을 적격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이사회가 원장 내정자를 선정하면 내정자는 시도의회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천에서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은 결혼하자던 여성이 자신을 안 만나준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마터면 9살짜리 아이가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인질극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7시쯤.
56살 위모 씨는 자신과 사귀던 47살 김모 씨의 집에 들어가 9살 된 김 씨의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위 씨는 김 씨를 데려오라며 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집안 내부입니다. 어지럽혀진 온갖 집기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저 위에서 아침에 일찍 소리 질렀는데 에어베트 있었고요. 앰뷸런스 하나 와 있었고. 위 씨는 인질극을 벌이기 1시간 전인 오전 6시쯤 김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의 허리띠로 김 씨의 팔을 묶은 뒤 차량까지 훔쳐 타고 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위 씨는 김 씨의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인질극을 시작했지만 결국 경찰의 설득에 넘어가면서 붙잡혀 있던 김 씨의 아들도 2시간 반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피의자가 우리 경찰서에 근무했던 형사를 아주 절친하게 잘 따라서 그 친구를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먼저 인질부터 안전하게 내보내고 대화를 하자. 위 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김 씨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살게 돼가지고 자꾸만 잠수를 타니까 이제 그리 됐습니다. 경찰은 인질 강요죄 등의 혐의로 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섬 식수난을 없애겠다며 만들어 놓은 대형 물탱크가 무용지물입니다. 식수가 충분해서라는데 그럼 이 물탱크는 도대체 왜 만든 걸까요? 양효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60여 명이 모여 사는 신안군 홍도 1구 마을. 주택 뒤편 고지대에 은색 건물이 눈에 띕니다. 1억 7천만 원을 들여 만든 600톤 규모 식수 보관용 물탱크입니다. 완공된 건 지난 6월. 현재 물탱크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 썼다는 홍도 주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또 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탱크 인근 주택들의 수도 계량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용량은 2톤, 1톤, 2톤으로 공사 이후 시험 통수 때 물을 흘린 게 전부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사용은 안 해봤어. 근데 아직도 물이 안 나오잖아. 그동안 물탱크에서 빠져나간 물은 모두 3,200톤가량. 주민들은 쓴 적이 없는 이 물은 어디로 갔을까? 신안군은 여객선 터미널에서 대부분의 물을 끌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수도세는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용 운영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금 받지 못하죠. 하루 1,500톤 생산 규모의 대형 지하수 관전과 물탱크 등 홍도 신규 상수도 시설 공사가 시작된 건 2010년. 바닷물로 식수를 만드는 기존 해수 담수화 시설의 생산량이 하루 100톤에 불과해 24시간 급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총 예산 36억 원. 물이 부족하다며 만든 시설이 완공 이후에는 물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만 운영해도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공급하겠다. 시설 운영을 수자원공사와 신안군, 주민 중 누가 할 것인지도 안 정해져 있고 각 가정 내부로 연결되는 수도관 설치도 10%에 불과한 상태. 기약 없이 비어있는 물탱크를 보는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레일이 호남선 추석열차표를 내일 예매합니다. 코레일은 내일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레일 예매 홈페이지에서 추석열차표를 판매하고 역과 판매 대리점 등 창구에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용산 송정간 KTX를 기준으로 공급 좌석이 평소보다 2,000석, 지난 설보다는 4,000석 늘어난 하루 3만여 석이 준비되어 있지만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예매 신청자들이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게가 250kg, 둘레가 3m에 이르는 초대형 호박이 수확됐습니다. 국내 종전 기록의 2배 이르는 말 그대로 거대한 호박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장정 4시 달라붙어도 한 번에 들어올려 옮기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안 돼. 겨우겨우 비닐하우스에서 빼내는 데 성공하고
창고까지는 지게차가 날라야 했습니다. 얼추젠 호박 둘레는 2m 95. 플라스틱 팔레트의 무게를 뺀 순수한 무게는 245kg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수확된 가장 큰 호박 무게 127kg의 2배에 이릅니다. 지난번 모종을 키워 땅에 옮겨 심은 뒤 넉 달 동안 넉넉히 거름을 주고 부지런히 순치기를 해주며 키워냈습니다. 꾸준한 관리, 순치기를 자주 하고 물 주기도 자주 하고 이게 크게 기운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나 부모님 농사를 돕는 반쪽 농군인 박 씨는 지난해 처음 초대형 호박 키우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만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 목표였는데 올해 좋은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박 씨는 식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자이언트 호박의 세계 기록은 1톤이 넘고 일본 기록도 400kg가 넘는다며 내년에 300kg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율은 높은 반면에 인구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통계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율은 88%로 부산 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계획 대비 인구는 빛가람 도시의 경우 17%로 10개 혁신도시 중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은 14.7%로 전국 평균을 넘긴 가운데 부산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37건의 4,061억 원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 추가로 요청한 신규 사업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676억 원,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28억 원 등 19건의 1,457억 원이고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과 운영 예산 등 18건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예산 46억 원도 국회 차원에서 확보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탈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재인 대표 사퇴와 친노 계파 청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은 포기한 채 혁신위원회 뒤에 숨어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선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단체는 최근 총탄 흔적 지우기 논란이 불거진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화전당 측의 원형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예대 전당 측은 복원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며 5월단체에서 갖고 있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금호타이어 파업과 관련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금호타이어 사측이 신청한 노동쟁의 중재를 전남 진호위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호위에 신청한 중재는 노사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찰에 이어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한전 유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8일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광주국세청, 22일에는 한국은행 광주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